자, 행위를 갑니다. 행위는 은닉, 손괴, 허위 양도, 허위 채무 부담이라고 말씀드렸고, 은닉은 재산 소재를 불명하게 하거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것도 은닉으로 봅니다. 나머지 건 보시고요. 자, 판례를 봅니다. 자, 중요한 판례가 두 개 나오는데요.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별표를 쳐보시고요. 사실관계는 잘 안 나오고요. 판결 유지가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판결 유지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자, 허위 양도가 행위태양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진실한 양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X 설명드렸죠. 자, 그 다음도 보시면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 채권을 그랬는데요. 장래에 발생한다는 겁니다. 확실한 겁니다. 확실한 거. 확실한 거라서 이것은 진실한 채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허위 채무가 아니라 허위 채무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본죄가 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사실관계는 위에 올라와 있죠.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색깔을 칠해보면, 자, 색깔 칠하시고 색깔 칠하시면 돼요. 자, 다음 OX 판례도 봅니다. 자, 여기도 보면, 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금전 등록기 있죠. 가게들마다 금전 등록기 있는데 이 금전 등록기 이름을 바꾸면 은닉으로 봅니다. 은닉으로 보기 때문에 본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2번 판례 보시면, 자, 압류된 채권자에 의해서 압류된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입니다. 유체동산이 뭔가요? TV 냉장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TV 냉장고가 이제 채무자 거였는데 지금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이 채무자가 그 아들이 자기 엄마 것으로 사칭합니다. 하면서 사칭했는데 지금 이제 집행관들이 와서 자기 아파트에 와서 유체동산에 이제 빨간 딱지 붙이니까요. 아니 왜 빨간 딱지 붙이냐? 내 거 아닌데 우리 엄마 건데. 그쵸? 그래서 결국은 이 친구들이 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친구들이 우리 엄마 건데 왜 붙이냐? 라고 해서 엄마 명의로 법원에다가 제3자 이의소를 제기한 겁니다. 이의했다는 거. 이의했다. 이의 제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법원으로부터 그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집행을 저지하게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재산을 자기 거였는데 엄마 거로 은닉한 거죠. 그래서 본죄가 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다음. 자, 채무자인 피고인이 채권자의 가압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제3채무자 을에 대한 채권을 경익 허위 양도를 했다. 제3채무자 을에 대한 채권을 허위 양도한 것이 죄가 될 수가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됩니까? 된다는 거죠. 이 판례를 좀 보도록 할게요. 갑과 을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갑입니다. 그리고 A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을이라 적을게요. 자, 갑이 채권자입니다. A는 채무자고요. 채권 채무 관계라고 하는 것은 갑이 A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겁니다.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받을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갑은 A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는 거죠. 여기서 A도 이 을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채권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A는 채권자가 되고 B는 채무자가 될 텐데, 여기서 요 을을 갑이 봤을 때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을은 채무자의 채무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갑이 봤을 때 을은 채무자의 채무자라서 이 사람을 제3채무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A가 갑에게 돈을 갚지 않으니까 갑이 알아냈어. A가 을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러면 이 갑이 A가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을 어떻게 하겠나요? 강제집행하려 하겠죠. 그렇지? 강제집행할 기세를 보이니까 이 기세를 보이니까 이 친구가 이 A라는 친구가 요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채권을 빼돌립니다. 이 채권을 빼돌린다. 누구한테? B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허위 양도한다. 허위 양도. 이 허위 양도가 본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된다. 됐어요? 됐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채무자인 피고인이 가압류지병을 면탈할 목적으로 제3채무자에 갖고 있던 채권을 병이란 사람에게 허위 양도했다고 했을 때 결국 마지막에 본죄가 된다. 여기서 요 가로 열고 닫고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가압류 결정 정보원이 을에게 송달되기 전에 채권을 허위 양도하였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갑이 요 채권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기 전에 먼저 빼돌리는 거예요. 먼저. 이게 늦으면 뭐 강제 집행이 벌써 개시가 됐기 때문에 이게 늦으면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세를 보이기 전에 먼저 빼돌렸다. 이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 뜻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두시면 될 거고 별 의미가 없는 지문입니다. 3번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봐두시고. 자, 그 다음 회사의 어음 채권자들이 가압류 집행 등을 피하기 위해서 역시 똑같아요. 회사 자금을 인출해서 제3자로 빼돌리죠. 제3자 명의로 빼돌립니다. 라고 했을 때 본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도 보시면 여기 한번 볼까요? 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가등기를 해두었는데 결국 그 앞으로 뭘 했습니까? 본등기를 해줬다는 거죠. 본등기. 여기도 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선순위 가등기권자 앞으로 결국 뭘 해줬습니까? 본등기를 맞춰줬다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뭐 이건 타인에게 양도했다는 거 나와 있고요. 타인에게 당연히 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도 보시면 면탈할 목적으로 가등기를 해뒀는데 결국 가등기를 해뒀는데 이것이 결국 본등기로 맞춰졌죠. 본등기로 맞춰진 것은 본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색깔 칠해볼게요. 본등기, 본등기, 이 본등기 된다. 자, 노트 펴봅니다. 노트를 펴보면 여기 나와있죠. 부동산 같은 경우 가등기를 하고 가등기는 순위 보존적 효력밖에 순위밖에 없어요. 순위만 매기는 거 아시겠어요? 가등기만 했을 때는 별로 의미가 없어. 가등기를 하고 나서 나중에 본등기를 했을 때 이 본등기를 했을 때 물권 변동이 발생합니다. 그 말은 소유권 이전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본등기를 해줬을 때 발생하는 것이지 만약에 본등기를 안 하잖아요. 안 하면 가등기만으로는 효력이 없어요. 순위밖에 순위 효력밖에 없어요. 순위만 보존해주는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가등기만 맞춰진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본등기를 해야 돼. 본등기. 여기도 본등기 했죠? 본등기, 본등기, 본등기를 했다. 이게.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를 가보시면 이 판례입니다. 비교되는 판례가. 이 4번 체크하시고. 여기 부동산이죠? 부동산입니다. 그랬을 때 가등기만 해뒀다. 본등기만 없지? 본등기가 없기 때문에 순위 보존 효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여기를 색깔 칠하시고. 그러면 다른 판례랑 비교해야 되겠죠? 이건 뭡니까? 이건 뭐야? 8번. 이 8번 체크해보세요. 여기 가등기 나와 있잖아. 이 가등기는 왜 죄가 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이혼을 요구하는 처로부터 재산을 분할한다. 재산을 분할한다. 그렇죠? 재산, 이 재산에는 동산, 부동산 다 포함되겠죠. 동산, 부동산. 또는 금전 등이겠죠. 그렇죠? 근데 뭐 이혼을 요구하는 처로부터 뭐 부동산 주겠나요? 돈 얼마 주고 끝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준다고 하니까 이 여자가 이제 가압류 등을 제기하겠죠. 그럴 우려가 있으니까 남편이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립니다. 그래서 허위 채무를 부담하고 결국 누군가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를 맞춰줬다라고 했을 때 이 가등기만으로도 죄가 된다는 거야. 이게 왜 죄가 되냐? 본등기가 아닌데. 여기서는 노트 펴볼까요? 여기 금전채권 나와 있죠. 금전채권이 들어가 있는 것은
그 예로 이제 재산분할 청구권할 때 재산 속에 대표적인 게 금전이지, 금전. 요거는 가등기만으로도 죄가 된다는 거야. 가등기만으로도. 추상적 연범이라서. 근데 부동산은 안 그래요. 부동산은 등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등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등기만으로는 안 되고요. 그럼 본등기를 해야 돼. 그러나 금전은 가등기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금전이죠. 재산분할 청구권 할 때 금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죄가 된다.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고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횡령금이죠. 횡령금의 배상을 요구받자. 금전입니다. 금전. 이 금전이기 때문에 가등기 동그라미만으로도 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비교해 두시고요. 자, 다음은 보시면 진위 안 된다 그랬죠? 그쵸? 그 다음에 가압류집행 해제 신청한 것도 안 됩니다. 그럼 왜 안 될까요? 여기 은닉, 손괴, 허위, 양도, 허위 채무 부담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그 어디에도 포함이 되질 않아. 그래서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위 영수증 발행은 똑같은 논리로 어디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세 개를 묶어볼게요. 이 세 개는 어디에도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색깔을 칠해버리면 됩니다. 자, 됐고. 자, 여기 볼게요. 자, 5번도 출제가 잘 되는 판례죠? 체크 한번 해보고. 자, 여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권 나와 있는데 건물입니다. 토지입니다. 즉 금전 채권이 아니라, 그렇지? 금전 채권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로서 그 지상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건물 철거 토지 인도 청구권이라고 한다면 그 건물 소유자가 제3자에 대해서 허위 금전 채무를 부담했고 결국 등기를 격려했다 할지라도, 그치? 죄가 되지 않는다 이 얘기죠. 왜요? 이 건물이가 토지니까. 건물이나 토지니까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것을 노트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림 보세요. 이 채권자죠. 이 사람이 누구다? 이 사람이 토지 소유자다. 이 사람은, 채무자는 건물 소유자다 이 말. 그래서 요 토지에, 요 토지 있죠, 토지. 요 땅 있잖아, 땅. 요 땅에다가 요 채무자가 건물 지은 거야, 건물을 이렇게 지은 거야. 그렇죠?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안 나가네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너 나가. 건물 철거해. 그럼 원상복귀 해야지. 우리가 임차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상가를 세를 들었는데 상가에다가 뭐 인테리어 많이 했잖아요. 근데 계약 기간이 끝나면 원상복귀 시켜놓고 나가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니까 너 나가 하니까 나가라 그러면 이 건물에 투자한 돈이 있잖아. 건물 철거 하고 토지 내놔 할 수 있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실 보지. 엄청난 손실 보는 거지. 그래서 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채무자가 제3자에게 허위 금전 채무를 설정합니다. 허위 금전 채무나 자기가 지은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해 놓고 허위로 금전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거죠. 라고 했을 때 이 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강제집행 면탈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될 수 있어 없어요? 될 수가 없지. 왜요? 이 사람은 토지 원상복구하고 토지를 내놔라고 하는 거잖아요. 너가 아무리 이걸 해봤다 할지라도 이 토지가 어디 날라가? 토지가 어디 도망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 채권자가 포크레인 갖고 와서 트럭 갖고 와가지고 그냥 건물 허물어 버리면 그만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채무자가 이 짓거리를 했다 할지라도 이 행위가 토지 소유자에게 어떠한 해를 끼치는 게 아닙니다. 토지가 뭐 걸어서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요. 죄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 마지막에 여기 보시게 되면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건물에 대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명도 청구권을 갖게 된 이후에는, 가지게 되었을 때는 건물 소유자가 제3자에 대해서 허위 금전 채무를 부담하고 등기를 격려해 주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그 말은 그래요. 죄가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건물에 대한 요거. 그래서 여기도 출제 잘 되고 여기도 출제가 잘 되었던 거예요. 같이 받으시면 돼요. 자, 다음 볼게요. 자, 6번을 보면 이거는 명의신탁 교회하고 무슨 목사와 명의신탁 관계인데요. 사업 실패로 인해서 강제 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교회 측에서 목사 갑에게 명의신탁을 해지해버립니다. 해지한 것이 본죄가 될 수 있을까의 문제인데,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명의신탁 해지한 것은 정당한 권리관계, 이기 때문에 본죄가 되지 않는다. 허위양도가 되지 않는다. 거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8번부터 먼저 보면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 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제3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이 죄가 될 수 있을까의 문제입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죄가 안 돼요. 봐봐요. 여기 갑이라는 채권자가 있습니다. A라는 채무자가 있습니다. B라는 또 채무자가 있습니다. C라는 채무자가 있습니다. 자,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 등록을, 자, 이 사람이 재산이 있었는데 그 재산이 이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거야. 원래는 이 사람 겁니다. 그쵸? 이 채권자가 이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 채권자는 이 B 얼굴을 몰라요. 근데 이 명의를 없애버리고 이렇게 이 사람 명의로 해놨다 할지라도 갑은 이 사람도 몰라요. 이 사람도 모르고 이 사람도 몰라요. D에게 갔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야도 몰라요. 그러니까 갑이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즉 B 앞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A가 B를 C로 바꾸든 D로 바꾸든 E로 바꾸든 상관없이 결국 갑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라서 이 명의를, 자기 재산 명의를 B로 바꾸든 C로 바꾸든 D로 바꾸든 했다 할지라도 이 종전보다 더 불명확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다 모르는 애들이기 때문에. 야도 모르고 이 때문에. 그래서 이 제3자 명의로 바꾸었다고 해서 종전보다 더 불명했다라고 단정이 안 돼요. 단정이 안 된다. 그래서 죄가 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이 7번의 출제가 잘 되죠. 여기서는 여기다가 세모를 쳐보시고 노트표 봅니다. 자, 노트 다음 페이지 가보면요. 중요한 판례인데, 자, A가 채권자죠. B가 채무자입니다. 채권자 A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채권자입니다. 그냥 빌려줬겠어요? 담보 잡고 빌려주죠. 이 사람이 건물이든 아파트든 뭐가 있는데 이거를 담보 잡고 돈을 빌려줬다고요. 돈을 안 갚어. 안 갚으니까 이 채권자가 법원에 가서, 비몰래 법원에 가서 이 건물에 가압류를 해둡니다. 가압류는 야, 너 가압류 해둘 거야? 이렇게 고지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재산을 빼돌릴 수가 있으니까 몰래 가서 가압류를 해버립니다. 가압류를 해버리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냐면 처분 금지효라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무슨 말이야? 처분을 못한다고요. 처분 금지효. 즉 B가 자기 재산을 딴 놈한테 팔아먹은다 할지라도 처분이 안 돼요. 법적으로. 등기가 못 넘어가요. 됐어요?
자, 가압류를 해뒀습니다. 나중에 이 친구가 이것을 C로 팔아먹었다, 매도했다 할지라도 효력이 없다니까요. 처분 금지효 때문에. 또는 C가 이걸 받아서 또 D에게 토스한다 할지라도 효력이 없어요. 처분 금지효가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 얘기를 이쪽에다 설명해 놨습니다. 자, 다시 가서, 자, 가압류에는 처분 금지효가 있다. 가압류한 이후에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가 딴 놈에게 또다시 뭐 담보 잡히고 저당권 설정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효력이 없어요. 처분 금지효 때문에. 그래서 이 사례에서 이 A라는 사람이 자기 채권이 해침을 당할 위험성이 없다는 거예요. 처분 가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됐나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죄가 안 되는 것들 색깔 칠합니다. 여기.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채권자를 해해야 되겠죠. 추상적 위헌범이라서 해할 위험성이 있으면 됩니다. 판례 보시면 위태범이다. 빨간색으로 위험성이 있으면 된다. 그 밑에 결과 야기될 필요 없겠죠. 이득을 취득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밑에도 해하는지 여부는 행위 당시를 놓고 판단합니다. 자, OX 판례. 은닉한 것보다 부동산에 의해서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다 할지라도 더 많다, 남는다, 약간 죄가 됩니다. 추상적 위헌범이라서. 자, 그렇지만 재산을 빼돌리긴 빼돌렸는데 빼돌린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티끌밖에 안 돼. 이 사람 재산이 무지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충분하다. 그 빼돌리다 할지라도 충분한 재산이 남아있어. 그러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